다음 크로스 스텝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으면은 걸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다다다다 걸 수 있게 걸어 나갔으면은 돌아올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행파이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여기 발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몸소 연습을 지상에서 해야 되는 부분 딱 한 발자국 떼기입니다. 정확하게 딱 한 발자국 떼기예요. 레귤러 중심이라면은 무게 중심만 그러니까 왼발에 두고 오른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여기까지만 됐으면은 이제 실전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더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2는 한 스텝 자체를 나가는 거예요. 오른발 나가서 다시 왼발.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점. 내가 앞으로 간 만큼 정확하게 비슷한 목폭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백스텝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앞으로 갔으면 한 발자국 뒤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스텝입니다. 거의 두 번이 여러분들 롱보드에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걸음을 걸어 나가는 그 두 스텝, 한 스텝이 한 보면은 이렇게 두 번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두 스텝.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해서 포스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두 스텝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스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쉴 새 없이 연습하세요. 본인의 보드를 옆에 놓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발, 원하는 피트 수를 계산을 해서 발 보폭에 맞춰서 방에서 연습을 할 때는 발자국을 붙이고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투 스텝까지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어요. 한번 걷고 나가면은 돼? 안 돼. 돼? 안 돼. 이렇게 나가는데 한 번 걸어 나갈 각이면은 대부분 두 번 걸어 나갈 각 나오게 돼 있어요. 고민하기보다는 기계처럼 걸어보고 실패를 했을 땐 왜 실패를 했는가, 무슨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되는가, 내가 과연 실패를 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들이 어떤가, 내가 미친 듯이 다운이 돼서 처박힌다든지 혹은 뭐 노즈가 잠겨서 처박힌다든지 혹은 노즈 라이딩 했는데 밖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 눈앞에 실패하는 요인들도 볼 수 있게끔 이 연습이 하찮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굳이 뭐하러 해?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멋진 노즈 라이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로스 스텝을 하면서도 시선은 파도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죠. 숙달되게 계속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잠깐 본 그 파도의 경사면으로 노즈 라이딩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된다면은 노즈 보지 않고 파도 보면서 노즈 라이딩 하고 딱 체크하고 빠지고, 당연히 저도 그랬고 노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잠겨 안 잠겨, 잠겨 안 잠겨.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에 파도를 경사면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즈 라이딩을 시도를 한다면 휙 이걸로도 다 충분해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할 때도 밑을 바라보면서 그 보폭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놓은 그 보폭에 맞춰서 연습을 처음에 보면서 했다면은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론 앞과 끝이 일정하게 지정이 돼 있다면은 훨씬 더 연습하기가 쉽겠죠. 앞에 봐야죠. 파도를 봐야죠. 무조건 파도의 세션을 봐야죠. 외려 더 뒤 백스텝 할 때는 무조건 파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백스텝을 할 때는 밑에 굳이 안 봐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느낄 거예요. 백스텝을 해야 되는 시기는 가장 불편한 시기이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를요, 저는 빨리 걷는 걸 연습을 시켜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단계별로 한 발자국 했다가 한 스텝 갔다가 두 스텝 갔다가 습관이 되면은 따다다다 그냥 기계처럼 걸 수 있게. 동해안 라인 파도에서는 이게 더 훨씬 유리할 때가 많아요. 정말 멋지고 느리고 하는 그런 파도에서는 뭐 여유롭게 한 발자국 걸어서 하하하 호호호 하고 한 발자국 더 걸어보고 오 괜찮네 세 스텝도 괜찮겠는데 하고 하는 그런 여유로운 파도들을 사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파도를 잡고 실질적으로 걸어야 되는 그 타이밍은 네 발자국 그러니까 즉 투 스텝을 빠바바박 이렇게 걸어 나가는 확률적인 노즈라이딩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엘 튜더도 항상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상체는 고정 이러고 걷습니다. 정확한 밸런스를 이 팔로 다 잡아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파도가 클 때는 부처 인섭도 하고 혹은 파도가 작을 때는 의식하면서 팔을 내리면서 걷기도 하고요. 취향이에요. 제각기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지금 질문한 것처럼 한쪽 팔만 들고 이것만 하고가 아니라 밸런스를 최대한 잡아서 상체 고정, 움직이지 않게 여러분들 아까 낮은 자세의 하체로만 움직여주면 크게 밸런스가 붕괴되지 않고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팔 내리고 하는 거는 조금 후에 많은 밸런스가 생겼을 때 저도 똥멋이에요. 크로스 스텝이랑은요 아예 전혀 별개로 다릅니다. 원하는 위치만큼 셔플을 가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위치만큼 뒤로 셔플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노즈 라이딩이 끝난 후 그 다음에 뭐 턴을 하든 혹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리든 그런 방향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보디의 부분 테일 쪽인데 그 테일 쪽에 발이 닿지 않는다면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라이딩이 끝난 거예요. 이거에 만족한다면은 그냥 만족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노즈 라이딩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크로스 스텝을 당장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테이크오프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미드에서 테이크오프를 시작을 할 거예요. 테일이 여기라면은 테이크오프를 하는 위치가 여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패드를 했기 때문에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여기에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 미들 라인에서 노즈 라이딩에 대한 기준만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보폭을 두 스텝으로 여기까지 맞춰서 왔는데 여기에서 하면은 한 스텝 하고 나면은 멘붕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만큼 남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뻗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 턴을 하고 싶은데 미드에 테이크오프를 하기 때문에 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프론트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프론트로 가다가 백사이드로 턴을 딱 틀었을 때 미드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틀자마자 바로 레일 쪽이 잠기면서 팡 하고 튕겨 나가게 돼요. 테이크오프 방법 자체를 바꾼다든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혹은 아니면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뒤로 빠르게 누르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한쪽 발을 길게 쭉 빼서 뒤쪽을 누르면서 안정감 있게 턴을 할 수 있다든지 물론 세 가지 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치기는 보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보폭이 맞지 않으면 노즈를 걸 찰나를 놓치게 돼요. 9피트가 됐든 혹은 9.2피트가 됐든 어떤 피트가 됐든 그리고 그 다른 사이즈, 더 긴 사이즈 9.8피트가 됐든 10피트가 됐든 그거 여기에서도 해보고 저기에서도 맞추고 보폭을 다르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동적인 보폭이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주력 보드가 9.2피트인데 9.2피트를 탔는데 노즈 라이딩을 하려고 하면 항상 남아. 2cm든 3cm든 그게 불과 1cm든 남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드로서 계속 연습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9.6피트, 9.8피트 되는 거를 계속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 걔네들도 똑같이 남을 거예요. 2cm나 1cm나 3cm가 남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9.2피트를 다시 타잖아요. 그럼 발가락이 걸려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그 긴 보디에서 보폭이 살짝 늘어나 있는 거죠. 유동적인 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행5와 행10이라는 개념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냥 노즈 라이딩과는 달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거나 제가 하는 캠프는 노즈 라이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뭐 4주 말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은 행5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다 사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걸린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든다고 해도 그 시간은 턱없이 모자라요.
여러분들한테는 노즈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기본 초석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걸린 시간보다도 더 반드시 단축해서 노즈 라이딩, 행5, 행10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즈 라이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행텐이라는 브랜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행텐이란 서핑 기술이며 가장 어려운 서핑 기술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하더라고요. 노즈 라이딩의 물론 꽃은 당연히 행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텐이라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어떨 땐 성공하지만 또 어떨 땐 각이 나오지 않아서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행10이든 행5든 혹은 노즈 라이딩을 실제적으로 클래식 롱보드로 레일을 딱 하고 박아서 딱 하고 노즈 라이딩을 시도를 했을 때 그 뭔가 모를 부스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그 파도의 그 라인을 질러 나가며 여러분들이 결국엔 노즈 라이딩을 성공을 하고 그 속도감을 제어하면서 그리고 잠깐의 그 노즈를 한 번씩 바라봤을 때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광경이라든지 그 제 모습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 느낌도 너무나 좋고 저한테 노즈 라이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달려나가고 싶어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시선이 안 좋았나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쇼보드로 했었으면은 당연히 올라가 있었겠죠. 그 정도만 들어도 때문에 그렇죠. 근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의미 있어요. 한 발 뗐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 플라밍고 서프에서 매년 캠프를 주최를 해요. 제가 직접 가르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팁들 그리고 그 이상의 꿀팁들을 가지고서는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서퍼스 홍군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